이 사건에 대한 자체 감찰이 시작된 지 3주 만에 최종 결과가 발표됐어요. 네. 3주 만에.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이 사건에 대한 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수사 지시를 내린 지 21일 만인 오늘 오후 3시에 감찰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미 보도로 접하셨겠지만 이영렬 전 그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면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했던 8명의 그 법무부 검찰 관계자들은 경고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관련해서 법조계에서는 징계 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만 나와요?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도 나오죠? 방금 전에 정봉주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경고받은 분들은 얘기하지 말고요. 경고받은 분들은 너희들은 수동적으로 끌려갔으니 어쩔 수 없다. 그리고 2명은 남의 편, 8명 우리 편으로 인정하마. 그런 거 아니에요, 일종의? 있는 그대로요. 국민들이 보기에. 너희들은 수사 열심히 앞으로 더 하고 재판 열심히 해서 지금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공소유지를 책임 맡았으니 살짝 때린 척하고 이 회초를 빗나가게 할 때 열심히 해라. 그런 뜻 아니에요? 뭐 그런 뜻도 있었고 실제로 주도를 했던 건 어찌됐든 이제 이영렬 지검장이랑 안태근 검찰국장이었고 사실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도 굉장히 뭐 상명하복이 엄격하고 선배가 간다는데 그 자리를 거부하기도 어렵고 그럼요. 또 그 자리에서 오갔던 돈봉투 같은 경우에도 자리가 끝나고 나와서 바로 되돌려줬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감찰 결과 비교적 낮게 경고만 하고 그친 건데요.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두 사람에 대해서 면직 정도에서 끝나고 또 법조 경고 같은 경우에도 이영렬 전 지검장에 한해서만 뭐 이거는 청작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한 부분은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그냥 법을 가져다가 적용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기계적이라는 게 사실 저런 정도의 고위급, 차관급 아닙니까? 있는 사람에게는 그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게 국민 감정이 맞고 실질적으로 저는 법정신도 그게 맞다라고 봐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를 그냥 똑같이 적용을 한 거죠. 법 앞에 평등이 평등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같은 것은 각각 다른 것은 다르게 적용을 하는 게 평등인데 희한하게 이럴 때 보면 정말 기계적 평등을 항상 법조계에서 적용을 하니까 그래서 법조계가 비난을 받는 거예요. 국민들의 감정을 못 받쳐주고. 22명 메모드급 감찰반이에요. 그런데 면직의 의미는 뭐예요? 면직을 면한다. 면직은 그 자리에서 그냥 물러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면직을 그 직은 중앙지검장 혹은 그 검찰국장이 아니면 검사로서의 직을 면하는 거예요. 검사로서의 직을 면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공직에서는 떠나야 되는 거고 어찌됐든 변호사로도 개업도 2년 동안 금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어떤 징계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저건 다 받잖아요. 퇴직금. 퇴직금은 다 받죠. 중요한 게 공무원 연금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혜택을 받고. 이 퇴직금 공무원 연금이라는 게 절반은 본인이 납입한 거, 절반은 세금으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분들은 이 공직 재임 기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거액의 공무원 연금을 세금으로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세금 내서 이분들 이렇게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을 계속 돈을 줘야 돼요? 뭐 부정행위 사실 그게 저분들에게 또 거액도 아닐 것 같아요. 검찰국장이나 전 서울중앙지검장 정도 되는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변호사로서 2년 동안 활동을 못하더라도 또 다른 식의 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로펌의 사무장으로 사무장격으로 들어가서 상담 같은 걸 해주고 이런 명목으로 또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에 있는 후배들한테 전화해주고요? 그거는 불법이에요. 재판 받았으니 아니 나 재판 받았다 그러니까 너한테 안 알려주려고 전화했다. 그러니까 나 이거 면직으로 나왔기 때문에 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넌 내 재판 절대로 알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들어오시기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부정적인 학습 효과를 줍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징계를 받고 나왔다면 절대 그 사람에게 가면 안 되는데 오히려 막상 절박한 심정이 놓인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야 정말 징계를 받고 나올 정도로 중간에 굉장히 중책을 맡아준 사람이면 이걸 혹시 해결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글쎄 이제 그 두 분에게는 연금도 많이 나오니까 최소한 정말 양식이 있으시다면 2년 동안은 어디 가서 절에 가서 그림이라도 그리시든가 좀 수행을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법조계 후배들이 삽니다. 그런데 저 질문이 하나 있어서 저희 여쭤보면 아까 3시에 양 변호사님께 아까 진행자예요? 아니
여기 패널인데요. 궁금한 거를 방청객이라고 하죠, 뭐. 장 기자님께서 아까 면직 처분이 내려졌다. 예. 3시에 제가 본 바로는 면직 권고라고 나왔어요. 면직 권고. 네. 그래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감찰의 결과를 발표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면직 권고가 뭐냐? 면직이면 면직이지라고 했더니 그 옆에 법조인이 계셨는데 그 변호사분은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면직을 징계위원회에서 확정하면 면직이 되는 거고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의 결과만 발표하는 거니까 참고사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에 이건 면직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권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임까지도 올라갈 수 있나요, 다시?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되고 네. 징계위원회의 내용상 수위로 봤을 때는 감찰은 면직을 권고한 거잖아요. 예. 지시한 게 아니고 징계위는 해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하. 면직보다 낮게 경고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여지는 열려 있는데 감찰에서 준 가이드는 자, 면직 정도가 적당해 보인다라는 권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면직 확정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여서 아직 징계는 확정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이제 열고 보는 입장이에요. 아주 예리하셨어요. 네. 예. 보통 그건 맞죠. 근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검찰이 기소를 했다고 기소한 대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법원이 재판을 따로 열어야 되는 거고 예. 이 사안은 이제 감찰위원회 감찰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징계위원회를 열어주십시오라고 해서 그걸 기소라는 겁니다. 예. 사실상 절차가 남아있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 이하로 뭐 감봉이나 뭐 견책 이렇게 갈 가능성은 없는 것이고 면직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데 제가 보기에는 최하 면직 그리고 근데 해임될 가능성도 없고 어쨌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징계위를 열어서 적절한 절차를 밟겠지만 최소한 더 이상은 검사로서의 직분, 공직자로서의 직분은 더 이상 하기 어려워진 처지다. 이것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법률 관련 시민운동단체에서 네. 면직은 너무 솜방망이 처분이다. 해임해야 된다. 해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터넷에서 서명도 받고 네.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글도 좀 쓰고 네. 우리 돈으로 네. 우리 세금 그런 거 그런 사람들 공무원 연금 주라고 세금 내는 거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깎아주든지 네. 저는 얼마든지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이제 과거하고 다르게 그럼요. 정치 영역도 그렇고 언론 영역도 그렇고 이제 검찰까지도 그러니까 확장이 되는 것 같은데 이를테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 여론을 받아들여서 검찰 징계위원회가 그 수위를 결정할 수 있을 예. 거라고 봅니다. 오늘 입장을 확 바꿔갖고요. 그럼 우리는 해임 면직이 네. 면직이 왜 부당한지 해임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지 초점 그쪽으로 맞춰갖고 찬반 토론을 한번 해보죠. 해임이 옳다고 생각해? 옳지 않다고 생각해? 저는 징계 수위를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는요? 저는 해임이 마땅하다고 봐요. 마땅하다고 봐요? 해임이 그 말이 그 마땅하다고 말이야? 보는데 징계 수위를 높이는 건 근데 징계 수위 면직 위에 뭐가 있어요? 해임이죠. 그럼 해임이라고 얘기해주면 징계 수위를 높여야 된다고 그렇게 애둘러 얘기해. 뭐, 여가 종편인 줄 아세요? 아니 그 얘기랑 똑같잖아요. 애둘러서 해임되고 싶어요? 익숙해지셨어요. 양 변호사님께서. 애둘러서 얘기하고 비겁하게. 그게 그러니까 해임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네. 저는 한 가지 추가를 좀 얹고 싶어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법정 구속까지 시키자. 아니에요. 규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검찰 조직이 수긍해야 한다. 저는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야 이거 정권 교체기에 재수 없이 운 나쁘게 벼락을 맞았어. 늘 돈 봉투 돌리던 건데 하필 그때 딱 적발되는 바람에 예. 안타깝게 옷 벗게 됐고 우리 선배가 예. 자 이제 당분간 돈도 못 벌게 됐네. 야 해임이면 이게 지금 이 연금도 날려 25% 예. 이러면서 서로 부글부글 끓으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처벌이나 징계가 그 해당자들이 예. 공직자들이 수긍하지 않으면 이게 오래 못 가요. 그냥 운 나쁘고 재수 없어서 십자가에 달린 형국이 돼버린다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검찰 조직이 수긍하는 해임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그걸 뭐 토를 달 수가 없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예. 사람의 심리가 적용되는 거니까. 이런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었던 것 근데 같네요. 그래서 저는 그럼 정확하게 해임을 시켜야 된다고 예.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처음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 법무부에서 반응이 뭐였죠? 아니 선후배들끼리 술자리 갖는 거고 관행이다. 수사 끝난 다음에 중요한 수사 끝난 다음에 술 한 잔씩 하는 건 관행이고 이런 얘기를 법무부에서 대통령이 문제를 삼았는데도 바로 그런 식의 대답이 예. 나왔습니다. 그럼 바로 감찰 착수도 안 했잖아요. 하라 감찰 그랬는데. 착수 안 하니까 오죽해서 대통령이 직접 감찰 지시를 했겠어요. 예. 그만큼 사고방식 자체가 경직돼 있고 옛날에 못된 그걸 관행도 아닌 걸 관행처럼 여기고 있는 분위기가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거를 깨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외부로서 충격이에요, 결국에는. 야, 이거는, 야, 말도 안 되는 짓이야. 정말로 해임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야. 라는 걸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사유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넣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지금 해임이 오히려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예. 실제로 해임도 해임이지만 지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하지 그렇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경우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건 너무나 이렇게 가는 길이 이제 명약관화해 보여요. 그래서 형사처벌 받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특수활동비가 뭐냐? 그러니까 감찰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것은 뭐 위법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얘기를 했죠. 실제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자면 이 특수활동비라는 게 도대체 뭐야? 그리고 어떤 정도의 규모의 예산인 것이고 이게 국정원이 쓰는 특수활동비하고 비슷한 규모 혹은 비슷한 게 막 형식 없이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예산 통제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자면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연동해서 이번 사건을 보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해야 되는 거고 어찌됐든 변호사로도 개업도 2년 동안 금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어떤 징계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저건 다 받잖아요. 퇴직금. 퇴직금은 다 받죠. 중요한 게 공무원 연금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혜택을 받고. 이 퇴직금 공무원 연금이라는 게 절반은 본인이 납입한 거, 절반은 세금으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분들은 이 재임 기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거액의 공무원 연금을 세금으로 들여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세금 내서 이분들 이렇게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을 계속 돈을 줘야 돼요? 뭐 부정일 사실 그게 저분들에게 또 거액도 아닐 것 같아요. 검찰국장이나 전 서울중앙지검장 정도 되는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변호사로서 2년 동안 활동을 못하더라도 또 다른 식의 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로펌의 사무장으로 들어간다. 사무장 쪽으로 들어가서 상담 같은 걸 해주고 이런 명목으로 또 상당히 많은 어쩔 수 없다. 그리고 2명은 남의 편, 8명 우리 편으로 인정하마. 그런 거 아니에요, 일종의? 있는 그대로요. 국민들이 보기에. 너희들은 수사 열심히 앞으로 더 하고 재판 열심히 해서 지금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공소유지를 책임 맡았으니 살짝 때린 척하고 이 회초를 빗나가게 할 때 열심히 해라. 그런 뜻 아니에요? 뭐 그런 뜻도 있었고 실제로 주도를 했던 건 어찌됐든 이제 이영렬 지검장이랑 안태근 검찰국장이었고 사실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도 굉장히 뭐 상명하복이 엄격하고 선배가 간다는데 그 자리를 거부하기도 어렵고 그럼요. 또 그 자리에서 오갔던 돈봉투 같은 경우에도 자리가 끝나고 나와서 바로 되돌려줬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감찰 결과 비교적 낮게 경고만 하고 그친 건데요.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두 사람에 대해서 면직 정도에서 끝나고 또 법적 경우 같은 경우에도 이영렬 전 지검장에 한해서만 뭐 이거는 이 사건에 대한 자체 감찰이 시작된 지 3주 만에 최종 결과 발표됐어요. 네. 3주 만에.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이 사건에 대한 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수사 지시를 내린 지 21일 만인 오늘 오후 3시에 감찰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미 보도로 접하셨겠지만 이영렬 전 그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면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했던 8명의 그 법무부 검찰 관계자들은 경고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관련해서 법조계에서는 징계 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만 나와요?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도 나오죠? 방금 전에 정봉주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 경고받은 분들은 얘기하지 말고요. 경고받은 분들은 너희들은 수동적으로 끌려갔으니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한 부분은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그냥 법을 가져다가 적용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기계적이라는 게 사실 저런 정도의 고위급, 차관급 아닙니까? 있는 사람에게는 그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게 국민 감정이 맞고 실질적으로 저는 법정신도 그게 맞다라고 봐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를 그냥 똑같이 적용을 한 거죠.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같은 것은 각각 다른 것은 다르게 적용을 하는 게 평등인데 희한하게 이럴 때 보면 정말 기계적 평등을 항상 법조계에서 적용을 하니까 그래서 법조계가 비난을 받는 거예요. 국민들의 감정을 못 받쳐주고. 22명 메모드급 감찰반이에요. 그런데 면직의 의미는 뭐예요? 면직을 면한다. 면직은 그 자리에서 그냥 물러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직은 중앙지검장 혹은
그 이미 검찰국장이 아니면 검사로서의 직을 면하는 거예요. 검사로서의 직을 면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공직에서는 떠나야 금액을 받을 수도 있기 그 때문에. 검찰에 있는 후배들한테 전화해주고요. 그거는 불법이 재판 받았으니 예. 아니 나 재판 받았다 그러니까 너한테 안 알려주려고 전화했다. 네, 그러니까 나 이거 면직으로 나왔기 때문에 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넌 내 재판 절대로 알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들어오시기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부정적인 학습 효과를 줍니다. 예.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징계를 받고 나왔다면 절대 그 사람에게 가면 안 되는데 오히려 막상 절박한 심정이 놓인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야 정말 징계를 받고 나올 정도로 중간에 굉장히 중책을 맡아준 사람이면 이걸 혹시 해결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글쎄 이제 그 두 분에게는 연금도 많이 나오니까 최소한 정말 양식이 있으시다면 2년 동안은 어디 가서 절에 가서 그림이라도 그리시든가 좀 수행을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법조계 후배들이 삽니다. 예. 그런데 저 질문이 하나 있어서 예. 저희 여쭤보면 아까